오늘은 여러분께 토성의 위성 가운데 하나인 디오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타이탄 같은 유명한 위성에 비해 덜 흥미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오네를 궤도에서 돌게 만든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디오네의 친구는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는 그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왜 디오네가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발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루해 보이는 천체. 목성에 위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과학자들은 그렇다면 토성에도 위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호기심의 불꽃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갈릴레오는 가장 멀리 있는 행성 옆에 새 쌍둥이가 붙어 있다라고 기록했는데 당시 가장 멀리 혹은 가장 높이 있다고 불린 행성이 바로 토성이었죠. 천왕성과 해왕성이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지구 중심설이든 태양 중심설이든 간에 토성은 가장 먼, 말하자면 가장 높은 행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갈릴레이가 눈으로 포착한 건 토성의 진짜 위성이 아니라 화려한 골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토성의 기울기가 독특했고 사용하던 망원경 해상도도 낮아서 그의 눈에는 토성 양옆에 작고 납작한 두 디스크가 붙어 있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허상을 걷어낸 뒤 진짜 위성이 모습을 드러낸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1655년 천문학자 호이언스가 첫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발견했고 이어서 카시니가 4개를 연달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카시니는 이들을 자신의 후원자인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를 기려 루이의 별이라고 우아하게 명명했습니다. 그 4별 가운데 하나가 1684년 테티스와 짝을 이루어 세상에 보고된 디오네였습니다. 디오네가 흥미로운 까닭은 이 위성과 토성 사이의 거리가 지구와 달의 거리와 거의 맞먹는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겉모습은 달과 사뭇 다릅니다. 무엇보다 토성이 지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디오네가 토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도 채 걸리지 않는답니다. 반경만 해도 달이 1738km인데 디오네는 560km에 불과하니 규모가 확연히 작죠. 질량 역시 달에 크게 못 미칩니다. 디오네는 토성의 또 다른 스타, 엔셀라두스와 동기화, 과학적으로는 궤도 공명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디오네가 토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엔셀라두스는 2바퀴를 돕니다. 두 천체와 토성의 인력이 디오네 내부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는 사진이 찍히기 전까지 아무도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고작해야 흐릿한 망원경으로 본 단편적인 정보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니 조밀한 대기로 유명한 타이탄과 달리 디오네가 주목을 받지 못한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디오네에 뭐 볼 게 있어 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죠. 질량이 겨우 공 모양을 유지할 정도라서 익숙한 얼음 덩어리에 또 하나쯤 추가된 거 아니야? 하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전설적인 우주선 보이저의 대담한 항해였습니다. 보이저의 관측 이후 과학자들은 디오네가 결코 삭막한 얼음 구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최초로 찍힌 사진. 1980년 보이저 탐사선이 디오네를 사상 최초로 근거리에서 또렷이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디오네의 두 반구가 서로 놀랄 만큼 다른 특징을 지닌다는 사실을 곧바로 확인했는데요. 공전 방향을 선도하는 선행 반구는 색조가 균일하면서 크레이터가 빼곡히 박혀 있었고 반대로 뒤따르는 후행 반구는 마치 밝은 물질로 두껍게 칠해놓은 듯한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코팅을 설명할 적당한 단어가 없어 과학자들은 그냥 얇은 지형이라 명명했죠. 실제로는 너무 밝고 얇아서 밑바닥 구조가 반투명하게 비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표면 바위 위에 차가운 얼음막이 살짝 덮여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디온에는 스노우라인이라 불리는 경계선 바깥에 있어 암석과 얼음이 존재하고 내부에 액체 바다가 숨어 있을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합니다. 이보다 태양에 더 가까웠다면 이런 위성은 차마 얼음을 지키지 못하고 녹아서 사라졌을 거예요. 만약 유로파처럼 내부에 바다가 진짜로 존재한다면 거대한 소행성 충돌 같은 격변이 일어나 바닷물이 표면으로 분출됐다가 우주의 혹한 속에 얼어붙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자가 고개를 끄덕인 것은 아니었죠. 같은 해 디온의 궤도를 도는 또 다른 천체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집니다. 디온해보다 60도 앞선 지점에서 지름 약 40km짜리 작은 얼음 소체 하나가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작은 위성은 헬레네라는 이름을 얻었고 보이저 덕분에 꽤 선명한 사진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천체가 중력으로 연결된 계에는 질량이 훨씬 작은 세 번째 천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라그랑주 점이 5곳 있습니다. 라그랑주 점은 흔히 L이라는 기호로 표기하죠. 그 중에서도 L4, L5는 가장 안정적인 구역으로 가벼운 쪽 천체, 이 경우는 디오네의 앞뒤 60도 지점에 위치합니다. 헬레네가 바로 디온의 토성계 L4에 서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확인되었고요. 이러한 동반자를 트로이 위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성 여러 개가 소규모 트로이 소행성 무리를 거느리지만 완전한 트로이 위성은 훨씬 희귀합니다. 그런데 이 계에서의 궤도 안전성은 생각보다 애매한 개념입니다. 만약 토성을 비롯해 외부 교란원이 전혀 없다면 헬레네는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겠지만 현실의 우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요. 디오네와 헬레네는 태양, 토성권의 다른 위성, 심지어 외부 행성들의 중력까지 복합적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긴 시간 스케일로 보면 언젠가 그중 하나가 헬레네를 궤도 밖으로 튕겨내거나 디오네 쪽으로 밀어 충돌시키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구 역시 한때 테이아라는 트로이 행성을 거느렸고 결국 충돌에 달을 탄생시킨 전적이 있죠. 요컨대 헬레네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태어난 천체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포획된 존재이거나 거대한 충돌이 남긴 잔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오래된 상처. 보이저가 디오네를 스쳐간 뒤 25년 동안 별다른 소식이 없었는데 2005년 탐사선 카시니가 재접근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카시니는 여러 해에 걸쳐 토성계를 정밀 조사하며 디오네를 수차례 촬영했고 그때마다 신선한 발견을 안겨주었습니다. 첫째, 선행 방구가 온통 얼음으로 뒤덮였다는 초기의 가설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구 표면에 수많은 줄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깊은 절벽과 갈라진 균열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게다가 적도를 따라 길고 새하얀 선이 위성을 감싸듯 이어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가느다란 띠와 단층이 오래된 충돌 분지위를 가차없이 관통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는 그 지형들이 생각보다 최근에 생겼음을 암시합니다. 둘째, 디온의 내부에는 실제 지진 활동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잡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궤도 공명 덕분에 토성과 엔셀라두스가 디온의 내부를 꾸준히 주무르며 열을 불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영향으로 디온의 안에는 간헐적으로 물기둥을 뿜어올리는 간헐천이나 얼음 화산이 자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비록 해왕성 위성 트리톤만큼 격렬하진 않아도 표면 지형에 강력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헬레네 말고도 또 다른 트로이 위성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디온의 뒤편 60도 지점 L5에 숨어있는 폴리듀케스였죠. 크기는 헬레네보다도 작아 지름 4km가 채 되지 않을 만큼 아담합니다. 디온의 두 반구의 비대칭성은 얼핏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수수께끼로 밝혀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선행 반구가 운석 폭격을 먼저 맞아 더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디오네의 경우 역설적으로 후행 반구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선행 반구에도 크레이터가 많긴 하지만 지진의 흔적은 확연히 적었죠. 이런 이유로 수백만 년 전 거대 소행성과 충돌하면서 디오네가 뒤집혀 선행, 후행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헬레네와 폴리듀케스는 그 충돌이 튕겨낸 잔해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디오네와 정면으로 부딪힌 외부 천체의 부서진 조각이라는 뜻이죠. 물론 이 가설을 명확히 입증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카시니 이후에 차세대 미션이 가져다줄 새 단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디오네가 품고 있는 수수께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SNS로 널리 공유해 주시고 따뜻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우주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히 계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